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전업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결혼 8년 차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했고, 저는 살림하며 아이 키우며 지냈어요. 누가 봐도 무탈한 가정이었어요. 적어도 겉보기엔 그랬죠.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자주 늦었습니다. 회식이 잦아졌고 출장이라는 말도 늘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의심보다 걱정이 컸어요. 요즘 일 많이 힘든가 보다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은 또 늦었고 씻고 나와선 잠들었죠. 무심코 진동 울리는 휴대폰을 봤는데 카카오톡 알림창에 떠있던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오빠, 오늘 초음파 사진 보냈는데 왜 답이 없어?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들었단 말이야.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희 부부는 몇 년째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자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있다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성도 감정도 무너진 그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아이를 깨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시댁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얼마나 짓밟을지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친정엄마는 놀란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애 데리고 새벽에 오고 싸운 거야? 저는 말을 못했어요. 입을 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다짜고짜 쏘아붙이시더군요. 네가 뭘 잘했다고 애 데리고 도망을 가? 남자가 바람 좀 피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아이까지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어머니, 바람 핀 것도 충격인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요. 그걸 그냥 넘어가라고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듯 말했어요. 그러게 애를 좀 일찍 낳지. 그랬어? 네가 아들 하나 못 낳으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 여자는 벌써 아들을 가졌다고 하더라.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딸 낳은 게 죄인가요?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다니요.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느꼈죠. 이 결혼, 시댁 포함 전부 무너졌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아이 얼굴을 보고 울먹이는 척 하면서 제게는 한마디 했어요.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돼? 걔가 애까지 가졌는데. 엄마도 그러는데 너만 좀 양보하면 다 정리할 수 있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눈 감으라고요? 그 여자가 애 가졌다고 제가 물러나야 한다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인간들 전부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고요. 남편의 말은 분명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고
시댁은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려는 거였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아들 타령이라니. 딸 낳았을 땐 모두가 축하해줬고 시어머니도 딸이 효자보다 낫다며 흐뭇해하셨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저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거기서 하신 말씀 잊을 수 없어요. 유산대 때 그 여자. 그래도 이번 일로 알게 됐지? 우린 너보다 그 애가 더 낫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깨끗이 이혼하고 다 내려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태도인지 바람핀 여자가 유산했으면 자기 아들이 용서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 저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시끄럽고 내가 엄마니까 마지막으로 충고할게. 변호사 끼지 말고 조용히 정리해. 애는 우리가 키울게.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집안에 더 이상 필요 없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를 밀어내기 위해 딸까지 빼앗겠다는 건가요? 거기다 변호사 끼지 말라니. 이건 그냥 조용히 당하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요. 저를 없애려던 그 계략, 그들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증거로 만들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켜고 법률 카페와 상담 후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변호사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고 다음 날 바로 상담을 예약했죠. 상담실에 들어가자 젊은 여성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세요. 저는 남편의 불륜 정황, 휴대폰 메시지, 시어머니의 발언, 심지어 딸을 빼앗겠다는 협박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증거 모으셨나요? 메시지 캡처해뒀고요. 시어머니 통화는 자동 녹음 설정 덕분에 전부 있어요. 저를 찾아왔을 때도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놨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양육권 거의 100% 확률로 고객님이 갖게 되실 겁니다. 그쪽에서 먼저 애를 빼앗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셨죠? 게다가 불륜의 임신, 시댁의 개입까지. 유책 사유는 명백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약해져 있던 제 마음에. 드디어 누군가 손을 잡아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어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 사람들,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피해자가 아닌 싸우는 사람이 되기로 한 건? 그리고 그 싸움의 무대에 누구보다도 시어머니를 먼저 세우기로 마음먹었죠.
왜냐고요? 그 여자가 이 모든 일의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주고받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연락해오면 변호사 이름으로만 답변이 갔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전화했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이혼을 청구해? 우린 이미 이혼 서류 준비했어. 오히려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을 망친 거야. 그 통화도 녹음했습니다. 전부 증거로 제출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소장받은 날, 늦은 밤 저희 친정 근처로 찾아왔어요. 초췌한 얼굴에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나 다 정리하려고 했어. 진짜야. 근데 너 너무 나갔다. 이혼 청구는 너무하지 않냐? 딸 생각은 안 해? 딸 생각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가정을 깨놓고 아이를 두고 딸 생각 운운하는 그 입이 참 뻔뻔했죠. 저는 조용히 문만 열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러시면 경찰 부를게요. 그 말에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좋아.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내가 널 그냥 보내줄 것 같아?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입에 담았던 협박, 그리고 시어머니의 발언, 그동안 쌓아온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됐어요. 그저 바람 피운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절 밀어내려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낱낱이 까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칼을 쥔 기분이었거든요.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열렸어요. 남편은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나왔죠. 변호사도 없이 혼자 출석하더라고요. 아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감정 문제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둘러댔어요. 하지만 저희 쪽에서 증거를 제출하자 법정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휴대폰 캡처. 그 여자와의 대화, 초음파 사진, 오빠,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란 메시지. 두 번째는 자동통화 녹음. 시어머니가 말했던 그 충격적인 발언. 아들 못 낳은 네가 물러나야지.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해. 세 번째는 시어머니와의 대면 영상. 아이를 뺏겠다는 위협. 그리고 걔가 유산했다고? 그럼 잘 됐지. 라는 섬뜩한 말까지. 판사는 표정을 굳히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명백한 유책 사유가 인정됩니다. 게다가 시댁의 개입이 있었고 정신적 피해도 커 보입니다. 그날 재판에서 저는 남편의 명백한 불륜과 시댁의 조직적 개입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재판에서 결정이 내려졌죠. 양육권은 전적으로 제게. 남편은 딸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딸이 아빠를 무서워한다는 심리상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위자료.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인정됐어요. 판사는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아내를 정신적으로 지우려 한 집단적인 폭력이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은 후련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이겼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판결 이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끊었어요. 그 대신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죠. 처음엔 얌전하게 나오더니 제가 받지 않자 문자로 쏟아냈어요.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우린 네가 다시 마음 돌릴 줄 알았어. 이딴 식으로 남의 가정을 박살내고 행복하냐? 남의 가정을 박살냈다고요? 그 말에 헛웃음이 났어요. 가정을 깬 건 그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죄책감을 유도하다니. 그 문자들도 전부 저장해뒀어요. 접근 금지 신청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시점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제게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바람피운 상대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유산했다던 그 여자 외에도 같은 회사 여자 후배, 동호회에서 만난 미혼 여성까지 있더군요. 그중 한 명이 익명으로 회사 인사팀에 제보를 했고, 결국 남편은 징계받고 회사에서 사실상 퇴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그 여자는 저희 동네 사는 지인들 사이에서도 며느리 쫓아낸 여자로 소문이 쫙 퍼졌고, 평소 다니던 성당에서도 출입을 꺼리게 됐다고 하더군요. 딸아이 학교에도 뒷이야기가 퍼졌는지 할머니가 이상한 말 한다던데라며 친구들이 수군댔고, 그 일로 인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증거와 결과로 말했죠. 그리고 하루는 딸아이가 제게 묻더군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그 말에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나쁜 선택을 했고, 엄마는 우리를 지키기로 선택한 거야. 그 아이의 눈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자 시어머니 쪽에서 새로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조용히 접근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땐 우리가 눈이 멀었지. 지금은 너밖에 없단다. 네가 없으니 손주도 못 보고. 한 번만 봐주라. 이건 또 뭐지? 얼마 전까진 저를 쫓아내려고 날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손주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네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재 양육자는 어머니이며 법적 판단에 따라 조부모의 접근은 제한된 상태입니다.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급기야 친정에까지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땐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가족이잖니. 딸만 보게 해줘.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냐고요? 아니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건 걔가 유산했대? 그럼 잘 됐다. 그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면 며느리를 그렇게 몰아내진 않죠. 가족이면 손주를 빼앗겠다는 말은 안 하죠. 저는 문도 열지 않았고 그날 이후 아이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와 저는 다시 우리 둘만의 조용한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같이 눈 뜨고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저녁엔 같이 책 읽고 산책하며 그냥 그렇게 단단하게 살아갔어요. 남편도 시댁도. 그 후로 다시는 우리 인생에 끼어들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제가 그들의 모든 발목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벽히 꺾어놨으니까요. 그 후 몇 년간
저는 제 삶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처음엔 뭐든 혼자 해야 했기에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졌죠.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점점 경력을 쌓아 전일제 계약직이 되었고 지금은 정규직으로 승진해 안정된 수입도 생겼어요. 딸도 무럭무럭 잘 자라. 더 이상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은 나랑 엄마 둘이라고 말했죠. 그런데요, 2년쯤 지난 어느 날 남편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면접 교섭권 회복 신청. 처음엔 당황했어요. 이제 와서 딸을 보겠다고요? 그렇게 아이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만 따르던 사람이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그리고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를 혹시 보고 싶어? 딸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아니, 무서워. 그때 아빠가 소리 지르고 나간 거 아직 기억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법원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면접 교섭권을 제한합니다. 과거 정서적 위협과 트라우마가 있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죠. 면접 교섭은 아동의 복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치료와 상담을 거쳐 진행될 수 있으며 현재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다시 이긴 거죠. 하지만 이번엔 승부라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지켰다는 사실이 저를 더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복수요? 그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무너진 틈에 법과 진실을 심어둔 것뿐이에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동네 마트 앞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예전 같았으면 피했겠지만, 이제는 당당히 마주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순간 움찔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땐 미안했다.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저는 그 말에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저는 이제 저랑 제 딸 인생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쪽이 뭘 후회하든 사과하든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마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이랑 둘이 살아가는 삶은 처음엔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평화롭고 당당한 삶이 됐어요. 남편은 실직 후 이직도 못하고 알바를 전전하다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여자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입방아에 오르며 지인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살아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들처럼 복수를 외치며 누군가를 망가뜨리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하나,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끔 진실과 정의로 조용히 밀어붙였죠. 그게 진짜 통쾌한 복수 아니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혼자서도 단단히 설 수 있고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딸이 커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더라도 그 아이는 분명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정말 멋졌어.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 한마디면 이 모든 고통과 싸움은 기꺼이 또다시 겪을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제가 끝까지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를 몰아내는 시어머니, 이런 가족도 가족일까요? 아이를 지키기 위한 복수, 여러분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